안녕하세요, 율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런데 이 제어 구조도 C 언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그 파생된 언어들은 이 다 비슷하거든요. 제어 구조가 if문, else문 다 비슷한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과거의 연산자를 설명할 때처럼 짧고 굵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길게 가지 않을 거니까 그 자바스크립트가 제공하고 있는 그 차이점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조건문이라는 거, 그 다음 반복문이라는 거, 선택문이라는 거, 이미 if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if는 또 선택문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if문 쓰는 방법, while문 쓰는 방법, do while 쓰는 방법,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while과 for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차이를 제가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할 정도로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과감하게 여기까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를 해봤다고 해도 아는 내용이고 C++, 뭐 오브젝티브 C, 뭐 자바, C#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겠고요. 요것만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언어들은 나름대로 컬렉션을 순회하기 위한 또 컬렉션을 반복하기 위한 제어 구조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언어에서는 for each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for라고 하고 each문. 이제 컬렉션에 들어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순회하는 그런 반복문인데요. 컬렉션을 순회하는 방법문은 포이치. 근데 그 녀석이 언어마다 약간의 그 문법적인 구조가 다르긴 해요.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포이치문이 있는데 컬렉션을 순회하는 녀석입니다.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컬렉션은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어레이라는 객체가 있었고 하나는 오브젝트가 있었죠. 어레이는 인덱스를 기반으로 하는 컬렉션이고 어, 오브젝트는 맵형 그런 컬렉션이라고 했었죠. 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 관리하는 녀석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보이는 얘는 뭐죠? 그 중에서 이 녀석은 어레이죠. 어레이고 이미 여러분들 그 제이슨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어레이 객체입니다. 이 어레이 객체를 우리가 포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어요. 그 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인덱스를 내가 일일이 관리하면서 사이즈가 몇 개인지 알아야 되고 걔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컬렉션을 쓸 때는 이런 관리를 내가 안 하고 그냥 컬렉션을 쓸 수 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컬렉션에서 컬렉션을 위한 그런 제어 구조죠. 포이치문. 포이치문은 이런 것들이 필요 없게 하는 거죠. 그러면 걔를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 자바스크립트는 변수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지 않고 심볼을 만약에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i를 써야 하는데 만약에 변수 선언하지 않고 느닷없이 갑자기 i는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에러가 나야 되는데 이 심볼 뭐냐? 이 변수냐 뭐냐? 얘하고도 아니고 변수도 아니지 않느냐? 그럼 에러가 나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유연한 언어다 보니까 얘가 또 깜빡하고 이런 심볼을 정의를 안 했네? 내가 선언을 해줘야지 하면서 얘를 변수로서 그냥 등록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스펠링을 실수해도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것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좀 불안한 사람도 있죠. 이거 내가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제가 지금 변수 선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어쨌든 얘는 뭐냐면 이 포이치문이에요. 이쪽에 얘가 컬렉션이고 얘는 얘고요. 컬렉션에 있는 내용을 폼을 쓰게 되면 알아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여기에 담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언어와 달리 자바스크립트는 그 안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는 값을 이용할 수 있는 인덱스 또는 키를 꺼내줘요. 얘가 어레이일 경우에는 인덱스를 꺼내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0, 1, 2. 그러니까 여기서 조건식하고 이런 증가물을 내가 하지 않을 뿐 여기서 인덱스가 꺼내지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인덱스를 이용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레이니까 인덱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i라고 하는 것을 배열을 통해서 꺼내는 작업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게 맵이라고 합시다. 이제 맵이에요. 레코드란 녀석은.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또 포이치문을 쓰고 있어요. 포인문이라고 하기도 하죠. 포인문을 쓰고 있는데 이때 요 녀석으로부터 이치 각각의 값을 꺼내 오게 되는데 이게 각각의 값이 꺼내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나온다고 하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30, 40, 50이 하나씩 꺼내지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라는 녀석이 꺼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에서 값을 꺼낼 때 어떻게 꺼냅니까? 키라고 하는 녀석을 대괄호로 쓰는 거예요. 대괄호를 통해서 키를 하나씩 넘겨서 국어, KOR, 잉글리시, 매스에 해당되는 값을 꺼내서 출력하게 되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전에 맵을 통해서 데이터를 꺼낼 때 점 연산자를 쓸 수도 있고 대괄호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대괄호를 써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값이라는 개념으로 속성을 사용해야 될 때 지금 얘처럼 두 번째는 유효하지 않은 그런 변수명을 갖는 속성은 점 연산자를 쓸 수 없다. 그럴 때는 대괄호를 쓴다 라고 했었죠. 지금 얘는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값 형태로 컬렉션 속성을 지정해야 될 때는 대괄호를 써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이겠네요. 자, 그럼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제가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거 전에 했던 내용들은 주석 처리하고 자, 맵을 만들어야겠는데 어레이니까 어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hello, by, hi 이렇게 세 개의 내용을 출력하려고 합니다. 얼라트에서 출력할 건데 이때 얼라트에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AR에 있는 내용이 0번째가 될 수도 있고 1번째가 될 수도 있고 2번째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돌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for 돌아서 베리언트 i는 0, i는 몇 개냐 라고 하면 3개니까 3 써주고 뿔뿔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우리가 i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씩 순회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세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자, 세로 고침해서 자, hello, by, hi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컬렉션의 개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녀석을 증감하는 녀석도 꼭 써야 되잖아요. 별 다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포이치문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포이치문.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for에다가 이쪽 안쪽에 있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쓰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아요. 자, 세로 고침하고 hello, by, hi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다가 또 다른 녀석 한번 해볼까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 건데 여기다가는 코리아는 30, 잉글리시는 40, 매스는 50 이렇게 할게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심표인데 그리고 여기다가 타이틀은 중간고사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여기다가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 쓰고 오브젝트라고 쓰는데 이 키값에 해당되는 거니까 K로 좀 바꿔대고 I로 써야 되는데 K로 바꿀게요. 이러면은 요 녀석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값으로 하나씩 담아서 K로 출력하게 되는데요. 먼저 K가 어떤 값이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오브젝트에서 K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 K값 한번 해볼게요. 자, 문서로 보기에서 자, 키값이 나오는 거예요. 키값이 코리아, 잉글리시, 매스, 타이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키값을 이용해서 뭘 한다? 오브젝트에서 그 속성값을 넘겨주면서 값을 달라고 하면 이번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30, 40, 50, 중간고사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그 제어 구조를 봤는데 if문, while문, for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별도 책을 보시거나 아마 다른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할 때 그때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일일이 하나씩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